이게 사실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6월까지 얼마 남았어? 6월 목까지 지금이 3월 둘째까지 대충 3월이 4주 지금 남았고 이번 주부터 하면 우리가 지금 파트 6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4주 다시 하면 6에서 파트 9까지 나가. 그 다음에 4월달은 4월달 4주, 5월달 5주, 그러면 6월달 끼케야 하나에서 2주 정도 남아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그렇게 돼. 여기 내주면은 10에서 14. 여기 5주면은 14에서 19, 20. 되게 빡빡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나 소설은 이렇게 시는 2번 돌리고 들어가는데 소설은 한 번이잖아. 6월 전까지 니네가 소설을 웬만하면 다 읽어야 돼. 그래야 6월에서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전문 어쨌거나 다 읽고 들어가야 거기 또 빠짐없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정 안 되면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 읽어보자. 빠르게라도 꼭 해가지고 읽어야 6월 때 딱 보고도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연계잖아. 소설 2개 중에 하나. 그럼 그거 시간 제끼고 바로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나가야겠다. 자, 검은 거부터 나갈게. 12페이지. 검은 거는 이제 김영란 시지. 화자는 지금 표면에 나오니 네라고 해가지고 나가 나오지. 검은고를 바라보고 있는 이고. 청자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기린이야라고 나오지만 그게 뭐 전어법을 모르는 청자 느낌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뚝뚝 느낌이지. 화자의 내면 정도 가지고 나타나는. 바라보는 대상은 기린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 기린은 뭐야? 검은고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마사이 기린 같은 거라기보다는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을 나타내는 거야. 성인이 태어날 때 나타난다는 동물이 기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 기린은 뭐를 상징할까? 또 다시 검은고이기도 하지만 뭔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상황을 나타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연민, 슬픔 같은 거지. 이 기린을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게 그게 뭐 이리떼, 그리고 잔나비. 잔나비는 이제 뭐야? 원숭이를 의미하지. 원래 잔나비는 행동이 제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제다라는 건 빠르다잖아. 젠 것, 젠 아비, 그래서 잔나비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주제의식은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지. 자, 내용을 보면 검은벽에 그대어 선체로 했는데, 검은벽이라는 거는 색채 시어를 통해 가지고 어때?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지.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 해가 20번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야? 언제 한일합방대? 1910년이지. 1910년이니까 1930년에 지은 시겠지. 일제강점기 20년이 지났는데,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한다. 자, 울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지 못한다의 의미도 되고, 혹은 이제 내 길인 하면은 이게 시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봐가지고 이제 시를 쓰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상황을 바라봐주는 그런 상징하는 그 시어이면서 동시에 모이기도 해. 어찌 보면은 화자 자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이거는 뭐야? 이제 검은고를 연주했던 노인이지. 지금은 어느 끝없는 향연의 높이 앉았으려니. 향연의 높이 앉았다라는 건 지금 어딘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되고, 향연은 뭐를 상징하기도 해, 사실은. 이제 그 잔치니까 뭔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건데, 검은고는 보통 잔치를 할 때 쓰는 거잖아. 잔치를 할 때 쓰는 거니까, 다른 잔치 자리에 가버리고 이 사람은 어때? 검은고는 버려진 상황이 되는 거지, 길이는. 그래서 지금 이제 버려져 있는, 혹은 검은고를 연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땅 위에 외로운 길이니야 아마 잊혀졌을래야. 하지만 어때? 잊혀졌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안 잊혀졌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하는 거죠. 외로운 길인 하면 그리고 뭐야? 우리 감정이입이지. 화자의 정서가 외로움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외로이라는 정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감정이입이지. 외로운 길이니 하마 잊혀졌을라, 잊혀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서리법이면 잊혀졌겠는가 하는 건데, 여기서 서리법 의미는 아니겠지. 뭔가 외로움 슬픔을 부각하는 거니까. 바깥은 거친 들,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서 이리때 일제를 상징하지. 또 사람이냐 꿈인 잔나비 때도 일제를 상징해. 쏘아다녀 내 길이는 맘들 곳 몸들 곳이 전부 없어졌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맘들 곳 몸들 곳, 억압으로 이제 고통받는 상황인 거고,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어 선채. 문이 아주 굳이 닫는다는 거는 뭐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지. 외부의 어떤 상황과 소통하지 않고 기대어 선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네. 이제 1년이 또 갔는데,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맘 놓고 울들 못한다는 건 자유가 없는 주권이 상실된 현실에 나타내지. 자유가 없는 주권이 상실된 현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김영랑 시 중에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들이 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되고, 여기로 넘어가 보자. 자, 24페이지 귤동리의 박제국거지. 자, 귤동리 일박은 이제 귤동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떠올린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떠올리지, 타산경이고. 자, 화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오니 나오지. 귤동리에서 일박을 하고 있는. 자, 청자는 거기 보면 말해보는 대상이 있기는 하지. 거기 보면은 글에 한 잔 들게나 다산이라는 거지. 다산은 뭐야? 정약용의 호지. 원래 우리 호는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은거지였지. 그 요배 가가지고 은거지가 그래서 차가 나는 산 고성 쪽에 차밭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은거였잖아. 그래가지고 요배를 갔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다산인데, 사실 다산은 지금 어때? 죽었잖아. 청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어때? 독백체이지만 말을 거는 어투이긴 하지. 말을 거는 어투이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을 보면 처음에는 뭐를 바라봐? 뭐야? 하나 볼게. 아을의 강진장치나 장검 같은 도안만을 걸어갈 때 겨울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처음에는 어때? 도안만을 걸어가면서 겨울바람을 맞지 않는데, 그 겨울바람을 통해 가지고 뭐를 떠올려?
의적. 황건에 두른 의적 천만이 지내친 듯. 이거는 뭐야? 동학혁명을 떠올리는 거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뭐를 의미해? 반외세. 반동거. 그렇지. 반동건. 바다 갈 때 두렁거리면 끝이 없고 바다에 갈 때가 두렁거린다고 생각 의인화돼 있지. 근데 이거는 뭐야? 동학혁명 당시에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지. 두렁거리니까 갈 때가.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건 부딪는 소리. 동학혁명 때의 전투 장면을 떠올려. 그래서 적폐의 땅. 이거는 뭐야? 적폐라는 건 그 밑에 보면 폐단이지.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들이 쌓여왔던 이 땅에서 풍찬노수, 힘겨운 길을 그 역시 맨발로. 거기에서 뭐를 떠올려? 그를 떠올리잖아. 그는 누구야?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고 있지. 그렇게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쓰러져가는 구분, 해소 기침을 흘러기며 이제 기침에 이제 병이 있는 거지.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과 촉은 목피. 자, 부릅뜬 눈, 뭔가 이제 그 현실에 저항하는 의지이고, 촉은 목피는 원래 뭐야? 가난할 때 먹는 구황작물이지. 가난할 때 먹는 구황작물인데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떠올리게 하지. 자, 여기서 이렇게 연상을 하다가 다시 뭐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오지. 이제 귤동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주막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숙박을 하는데 삼거리 주막에는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그래야 한 잔 들게나 다산 하면서 이제 다산한테 말을 거는 식으로 이제 술을 마시지. 혼자 정얼거리다가 문득 바라본 벽위에 빛바랜 지명 수배자 전단 하나. 다산 정약용을 뭐와 비슷하게 이게 지명 수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억압적 현실에서 지내온 수배자. 억압적 현실 속에서 지명 수배자는 뭐겠어? 어떤 민주주의 초사 같은 의미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야? 정약용에 이제 갔다가 대입시켜 보는 거지.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왜 그래? 이제 나도 지식인인데 뭔가 나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민주주의 위해서 이제 데모하고 투쟁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이 다산 정약용의 지명 수배자에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뭐라 그래? 정다산. 원래는 정약용인데 좀 낯설게 하기 위해서 다산이라고 그냥 호를 갖다 붙였지. 1762년에 태어났고 경기 광주. 정약용 생가 어딨니? 여기 양소리 그물머리에 있지. 원래는 지금은 양평인데 옛날에는 한강 이남은 다 뭐였어? 광주. 한강 이 부분 다 뭐였어? 양주라고 불렀어. 넓을 광자 써가지고 사실은 지금 강남지방부터 해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전부 다 광주였지. 하남, 성남 다 광주였어. 그래서 넓을 광자인데 그래서 경기도 광주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은 양평이야. 양소리 정약용 생가. 자, 그래서 경기도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이거 뭐야? 정약용의 이제 묘사를 하지. 정약용에 대해서 전직 암행어사이고 목민관이며 김인시와 애절량 등의 작품을 썼지. 이거는 뭐야? 어려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착빙행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그건 김창엽이 쓰긴 했는데 그런 느낌의 시들을 되게 많이 썼어, 정약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그래서 애민을 빙자한, 이건 반어적인 거지. 사실은 이제 반어인 거잖아. 원래는 빙자한 게 아니지. 애민을 위해서 했던 건데, 애민을 빙자했다라고 하지. 유언비어 날프로 민심을 흉흉케 한, 이것도 반어지, 사실은.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소개. 공산주의자이면서 천주학, 원래 이제 천주교 믿어가지고 유배가게 됐지. 정약용 형제들은. 한 명은 어디로 가?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서 자산어부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수호대기 같은 거 보면 형님만 그 집에서 잘 이제 버티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민주주의 항쟁을 할 때 당시에 지명수배자 이름으로 정약용을 이제 바라본 거지. 자, 이거는 뭐야? 당시 어떤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지. 정약용 같은 미인도 지금 있으면 어때? 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자, 바람은 차고 바람새에 톱내 같은 눈발이 섞여친데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1박 4천원, 1박 할 때 4천원 드는 시대 그 상황이 나타나지. 아직은 이제 뭐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니까. 뜨겁게 공부를 시켜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왜? 어떤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정약용을 이렇게 표현했지.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 이거는 정약용이기도 하지만 또 뭐야? 이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거나 감옥에 간 사람들의 고문받는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현실에 저항하는 지식인, 다산정약용에서 다시 뭐를 떠올려? 시대 현실에 저항하는 지식인, 저항하며 고통받는 이 지식인을 떠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정서는 비판적 정서가 나타나겠지. 어떤 시대 현실인 거야? 다산의 삶을 통해 바라본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됐지? 자, 이제 31페이지로 가보자. 자, 31페이지에 화자는 하늘 바라보고 있지. 나이고. 청자 나오니? 거기 보면은 청자는 안 나오지? 여기 보고 있고. 바라보는 대상은 산이. 산은 보면은 보통 의인법, 화류법 등으로 나타나 있어. 이런 거 쓰면 어떤 효과가 있어? 친근감 느껴지게 하지. 무생물인데 마치 생물처럼, 그리고 사람처럼 표현을 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산은 어떠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산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주제의식도 뭐야? 산을 통해 느끼는 깨달음이 되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시를 얘기를 할 때 다 뭐에 대한 깨달음인 거야? 결국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인 거잖아. 산에 대한 깨달음은 아니지.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는 다 뭐였어?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산을 통해 산을 통해 느낀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 이 정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산의 어떤 속성이 인간의 삶을 깨닫게 하느냐 보자.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선 새벽녘이면 산들이 파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이거는 뭐야? 새벽녘이면 날이 밝아지니까 산이 가깝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았다는 건 화류법이지. 종이처럼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없댔다가는, 이건 먹도 말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의인화시켰지.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지구법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산이 밝아져서 가까이 왔다가 어두워지면 사라지는 모습을 하루 동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산은 날아도 새동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도난 게 들썩거리지 않는다. 실제 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 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이게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써간대. 산의 어떤 모성애적인 모습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짐승들과 어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품고가는.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어때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라고 표현을 했지. 또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고달프면 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무슨 뜻이야? 산은 뭐야? 인간과 친하지. 하지만 또 어때? 친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도 속성들도 거기 있지. 보면은 산은 인간을 친하고 인간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더 인간에 대해서 어때? 어떤 그 고난과 시련을 줘가지고 인간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기도 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매시고 신성하기도 하고 죽은 후에 이제 돌아갈 자리이기도 하지.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산 마을에 내려오더라도 사람 타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이제 혼탁한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돌아가고,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 이거는 뭐야? 어떤 사람을 이제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와 겸손을 알게 하는 거지. 산 앞에서 사람은 작은 존재이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지. 또 산을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의인화시켰지. 또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되고, 산은 한번 신경질을 들게 내야지. 이거는 뭐야? 뭔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인간에게 뭔가 강한 가르침, 고난과 시련을 줘야지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유명한 그 등산 포인트들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거기로 올라가면서. 하지만 그래야지 명산도 되고 고산도 되는 거지. 산은 언제나 기슭의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이제 계절의 기후가 각각 높이마다 다르지. 그래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의 포용력을 얘기한다고 해. 두 가지 계절을 같이 포용하는 산의 포용력.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 계절이 이제 다 다르잖아. 기후가 좀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간 삶에 대해서 깨달음, 산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존재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가을 젓갈나무숲도 약간 자연신화적인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화자는 젓갈나무숲에 간 나지. 정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떡갈나무와 대화하는 부분은 그냥 인용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백제 고백제야. 바라보는 대상은 떡갈나무 숲인데 의인화되어 있지. 여기 친근감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이 떡갈나무 숲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즉 예찬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떡갈나무 숲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열거가 되어 있는데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현재법으로 썼지. 이 부분은 이제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써서 어때? 현재법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고 하지. 떡갈나무 숲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현재법을 많이 썼어.
보면은 옆에 지금 떡갈나무 숲을 걷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고 해요. 떡갈나무 숲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에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랫집, 전부 집이나 둥지 같은 거니까 어떤 보금자리, 즉 포용력을 얘기를 하지 떡갈나무 숲에. 그 다음에 이 숲에 그득했던 생명이들의 혼례, 생명력이 나타나지. 뭔가 탄생을 만드는 게 혼례니까.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공감각이지. 날개짓 소리 청각인데 눈부시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청각의 시각화.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 아래 콩물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노래를 쫀다도 뭐야? 노래도 청각인데 뿌려둔 노래 하니까 청각의 시각화. 그리고 노래를 쫀다고 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라고 보지. 공감각 두 개 쓰였어.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촉각화. 촉각화.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생명력이 나타나.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보는데 그러나 노루는 벌써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 이것도 뭐야? 파릇하는 시각인데 산울림은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자, 그래서 이 원래는 떡갈나무 숲은 보금자리면서 생명력이 많은데 여기 이제 겨울이 온 거지. 겨울이 와서 일부 생물들은 떠나간 거야. 생명체들은. 자, 나무 등거리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소문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대. 주객전도야. 왜? 내가 소문을 들이키는 건데 하늘이 소문을 들이킨다라고 표현하면서 반대로 말했지.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아. 자, 하늘을 돌이켜, 하늘이 나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별이 될 것 같고 뭐야? 무라일체의 공간이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공간이야. 그 무라일체가 되는 게 나무 등걸에 앉아부터 이 별이 될 것 같다. 거기 근원이 전부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 나를 들이마시는 거는 사실 내가 숨을 마시는 거지만 하늘과 하나가 조화가 되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무라일체이고 또 그 다음에 어때?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도 뭐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 무라일체지.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자, 이거는 뭐를 상징해?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으니까 사랑을 나타내지.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미의 사랑.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젖꼭지는 이제 아기를 먹이는 거잖아. 그 새끼를. 그래가지고 어때? 사랑과 정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사실은 이게 주된 정서잖아. 화자가 직접 표현을 하지. 예찬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외롭고 쓸쓸함이 나타나. 화자의 정서는 외롭고 쓸쓸함인데 여기에서 뭐를 받는 거야? 위로를 받지. 위로를 받아서 이제 예찬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주제의식은. 이 외롭고 쓸쓸함을 해결해주는 떡갈나무 숲에 대한 예찬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어때? 요 속성들을 부각하는 거지. 뭔가 평화롭고 뭐 생명력 넘치는 떡갈나무 숲에 대한 예찬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좀 더 본질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외롭고 쓸쓸한 나를 위로해주는 떡갈나무 숲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서 자체 주제는 결국에는 이 정서의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인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있어 보이게 쓸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과마다 주제의식이 조금씩 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때? 떡갈나무 숲에 어떻게 볼까? 평화로운 떡갈나무 숲에 대한 예찬이거나 혹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떡갈나무 숲이거나 주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중얼거리면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갈등에 잎을 떨고 오른다. 내 마지막 손이야. 의인화돼 있지. 손이라고 표현해서 잎이지 다시. 뺨에 대가 조금은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이것도 모라이지. 나무와 하나가 되는 느낌인 거지. 조화를 이루면서. 됐지? 그다음에 이거 자, 오관상과 오륜가랑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시조주편인가가 들어가 있을 거야. 오늘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대신에 이제 소설을 2개를 때려 넣었어.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뭐 이제 숙제 못한 거 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가자. 그래서 사실 이제 소설 보면은 지난번에 만세전을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지. 그래서 그 70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가 만세전 문제랑 전문이지. 그 전문인데 한번 읽어봐. 그리고 눈을 쓰다가 옥소선을 엿보다. 이거 이제 옥소선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원래 이게 한문 소설이어가지고 버전이 다 달라. 근데 이거 그 원래 수능 특강 신인 버전으로 찾아가지고 책 사가지고 타이핑해서 넣어보니까 이것도 읽어봐. 똑같아. 그냥 기능 자체가. 그 다음에 영경당에서는 이제 수필인데 이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거 이제 평론한 거야, 진짜. 근데 되게 글을 솔직히 못 썼어. 정말 못 썼어. 미사여도 너무 많고 사실 틀린 부분도 있거든. 잠깐 한번 보고 226페이지 넘나? 참 이런 거 왜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영경당이라는 이제 그 비원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26페이지 맨 마지막에 봐봐. 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봐봐. 한국미의 증징이라는 것도 사실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썼어. 그래서 그냥 내용은 대충 증명과 징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봐봐. 그리고 한국미의 주체, 이것은 내놀이 없이 우리 조선 주택에서 너무 뚜렷하게 멋있게 표현된 만연체지. 수식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좋은 문장 아니야 원래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이거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봐봐. 비록 목조 건축의 전통이 2000년 전 한족의 문화에서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이거 맞아? 받아들여진. 그렇지, 받아들여졌다고 비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수능 특강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 출판된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자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쓴 글을 교정하는 사람도 있거든. 교정하는 사람들이 교정 못하게 막았을 거야. 그래서 이런 비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비문이잖아. 이거 수능 특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문법 문제에서 쓸린 문장 찾기 할 때 원래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잖아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은 글을 정말 못 쓰는데 하여튼 실려 있으니까 한번 봐봐. 이 파트는 잘못돼 있어. 사실 문장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설 두 편이랑 한번 읽어보고 다시 앞으로 가보자. 54페이지 오관산. 원래 옛날에는 이제 수능 특강 검토지를 많이 썼거든. 근데 그때는 학원강사들도 할 수 있게 해줬었어. 2013년 막 이럴 때는. 그래서 그때 검토진 내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학원강사들이 이제 연계교재 작품 목록을 미리 빼가지고 학생들한테 먼저 가르친다 해서 학원강사들이 다 빼버렸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만 남았는데 그 뒤로 오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학원강사들은 그게 자기 밥줄이니까 틀린 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하면서 자기 실력을 입증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타가 되게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다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만 다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봐. 자기 일도 아닌데 검토진 한다고 해서 뭐 막 명예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들 그 검토진 한다고 뭐 더 그게 안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오타가 좀 많이 나와. 사실 니네 나중에 수능 특강 이제 수능 볼 때쯤에 EBS 들어가가지고 정오표 딱 검색해보지. 그러면 독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틀린 부분. 수능 특강이 이론적으로 틀린 부분들을 매해 교정을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또 안 인정하려고 해. 수능 특강 EBS 자기네들이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수능특강 내용이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막판에 이제 수능특강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정오표를 좀 한번 검색해봐. 그 EBS 교재 그 사이트에 있거든, 그대로. 근데 독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의 몇 페이지? 10몇 페이지? 20페이지 넘게 나올 때도 있어, 매년 보면은. 독서가 그만큼 오류가 많은 이유는 사실 그거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지. 전공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전공 아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시 문제를 만드니까 그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그 과학 지문 같은 경우 오류 되게 많이 나오지. 학생들이 그걸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54페이지 5반산. 자, 5반산은 이게 한시지. 지난번에 한시 한번 정리했었지, 기억나? 자, 요거 4줄짜리 한시니까 뭐야? 절구이고, 글자 수가 7개니까 7원일 거고. 그러면은 뭘로 돼 있었어? 세상경계는 기, 승, 전, 결. 문자는 보통 어디 들어가? 승과 결의 맨 마지막 글자가 문자겠지. 그리고 전에서 뭐가 나타나? 시상 변환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요 한시의 형태야. 이 오반산은 원래 문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시로 지은 게 아닌데, 그걸 한시 형태로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오반산이라고 붙였어.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하지. 효에 대한 내용인데,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을 만들어서, 나무 조각으로 이제 조각한 닭을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히는, 회라는 건 닭이 앉아있는 이런 뭐라 그래, 짝대기 같은 거, 여기 이제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게 이제 회지. 이 닭이 꽃피어 울면은 울 수 있어? 안 되지. 자, 요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가 뭐야? 이 오반상과 비슷한 형태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임과의 이별 얘기했던 뭐 있어? 정석가 같은 것들이 되게 유사한 시로 나타나지. 또 모두 있어. 우리 가사문학에서는 황계사 같은 거, 그림의 그림, 황계 수탉이 꽃이 울면은 님이 오려는가, 뭐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이런 작품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오늘 시간 좀 될 것 같은데 해볼까? 네. 오늘 따로 이따가 정리를 해줄게. 자, 그래가지고 이 닭이 꽃기어 울며 시간에 알릴 때야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 같으리라. 자, 지는 해 같으리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지는 해라는 건 뭐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의미도 되고, 또 지는 해는 지는 해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늙으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늙으실 때 늙지 않았으면 일단 좋겠고, 늙으시더라도 아름답게 늙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유건이 다 했니? 네. 오케이, 퇴근. 자, 그 다음에 5, 6가는 경기체가 계열인데, 경기체가 한번 보자. 우리 예전에 그 얘기 했나? 자, 봐봐. 경기체가가 왜 경기체가야? 들어가. 자, 우리가 어떤 말로 주로 끝나면 경기, 예를 들면 무슨 체 하면 무슨 말로 끝나는 거잖아. 경기체가는 그 체야. 그 경기 어떠하니 기호로 끝나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래서 경기체가야. 사실 원래 경기체가는 앞장과 되게 유사한 특성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이제 경기체가는 귀족문학으로서 발달을 했지. 약간 일종의 플렉스 노래라고 그랬지. 자랑하고 과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이고, 대부분의 경기체가들은 어때? 뭔가를 열거하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경기체가 자체가 뭐야? 이게 서리법을 통해서 과시하고 있잖아. 그 모습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야. 경기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기체가는 사실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자랑하고 과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악장과 유사한 점은, 나중에 이제 경기체가가 발전해서 일부 경기체가들이 악장 형태, 악장처럼 이제 쓰이긴 하는데, 악장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 혹은 국가를 위해서 예찬하는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시리즈를 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저거 있지.
용비어천가 그런 게 악장이잖아. 근데 사실 이제 경기체가 중에 일부가 악장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상대별곡이야. 자, 봐봐. 상대별곡은 뭐냐면 상대는 서리 상자에다가 놓고 돼 있는데 상대는 사헌부를 의미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야? 검찰청이지. 검찰청가 같은 게 상대별곡이야. 근데 우리 교과 같은 거 봐봐. 교과 하면은 보통 어때? 아, 우리의 학교 대단하고 우리 학생들 되게 잘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예찬하잖아. 근데 상대별곡도 경기체가인데 경기체가이면서 어때? 국가의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노래기 큰 악장인 거야. 악장은 국가기관의 어떤 교과, 국가, 뭐 애국가 같은 것들이 악장인데 악장은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때? 그 내용이 이런 거고 경기체가는 그 중에서 어떤 과시와 어떤 서리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자랑하는 노래가 경기체가인 거지. 그러니까 경기체가 중에 일부는 악장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체가와 악장은 서로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있어. 이해되지? 그래서 보통 이건 과시하는 노래, 이거는 국가기관의 노래인데 겹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경기체가에서 악장이 나왔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 오륜가는 경기체가 오륜가인데 세종 때쯤에 지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돼. 어차피 경기체가나 악장 계열들은 대부분 언제야? 여말 선초, 고려말과 조선 초에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오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삼강 오륜 중에서도 오륜.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자, 어차피 원래 한자로 써있지만 한자로 안 나오겠지. 현대어로 볼게. 봐봐. 자, 음과 양이 나누어지고 위아래가 자리 잡혀지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도다. 이거는 뭐야? 어떤 천하의 하늘 아래 질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러고 만물을 내고 백성을 두텁게 하기 위해 대대로 성현을 내셨다. 하늘이 성현을 태어나게 해서 이니에지와 삼강오륜에 대해서 가르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거기 한자 1장 밑에 한번 봐봐. 자, 제일 밑에는 뭐라고 해? 경기역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줄 봐도 경기역단이 있고 이렇게 끝나지. 그래서 경기체가인 거야. 그 경치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현대요. 인이예지와 삼강오륜 떳떳하게 타고난 덕, 망고에 흘러가는 그 광경 어떠합니까? 그 광경 어떠하면 그 부분이 뭐야? 경기 어떠하니 거야?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많이 보지 않았어? 지난번에 중국도 한번 했지? 기억나? 복희 뭐야? 삼황오제 최초의 황제, 최초의 그 인류. 그래가지고 뭐해? 인간한테 물고기 잡는 거 알려준 사람. 태평성대의 대표적인 예지. 그 다음에 뭐야? 신농, 인간한테 농사와 뭐를 알려줘? 농사와 약초. 황제, 인간한테 배와 소래를 전달해줘. 그 다음에 요수는 요임금과 순임금, 대표적인 태평성대지. 이런 태평성대의 그 법칙을 세운 모습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사야. 삼강오륜과 인이해지의 중요성과 태평성대의 어떤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세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오륜이니까 뭐야? 5가지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 수능특강에 실린 거는 그 중에 제2장의 내용인데 아까 이제 그 뭐야? 오반산이랑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거겠어? 호에 대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앞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1장은 서사고 그래서 인이해지와 삼강오륜이고 2장은 뭐야? 부자, 유친, 효를 얘기하죠. 부자, 유친. 3장은 군신, 유의.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군신, 유의. 자, 봐봐. 부자, 유친. 오륜이 이거잖아. 군신, 유의. 이게 뭐야? 효. 이게 뭐야? 충. 이거지. 그 다음에 3장이 부부유별. 이거는 딱히 요즘 뭐 하나로 딱 들어가기도 그러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이 장유유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붕우유신. 이렇게 적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서사까지 해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서사는 인이해지와 삼강오륜의 중요성에 대해서
페이지 2장 한번 보자. 여기 실린 거.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과 같으니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거지. 나를 낳았고 기르시느라 모든 고생을 하셨다. 자, 옛날에는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였어. 모든 대부분의 오륜가에서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길렀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아버지나 낳으시고 어머니나 기르시니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단 말이야. 모든 고생을 하셨도다. 젖먹여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젖먹여 기르셨다는 거는 뭐야? 어떤 생물학적인 양육을 했고, 의리로 가르치셨다는 건 뭐야? 정신적으로도 양육했다는 거지. 그냥 먹여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유교적 가치를 가르쳤으니 은혜가 필요하네. 자, 맹종이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나고 왕상이 얼음을 두드리니 물고기가 올랐으니 많이 나오는 거지. 우리 니네 저거 했잖아. 했나? 한백폭구 조홍씨가 했었니? 작년에 했었지.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수능 특강 일부로 조홍씨가 나왔잖아. 또 맹종의 죽순이랑 거기 보면은 누구야? 왕상의 리어, 잉어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안녕. 그리고 숙제는 이름 써서 이따가 내자. 56페이지 나가고 있어, 은통아. 네.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맹종의 죽순, 그 다음에 왕상의 잉어, 그거를 이제 그대로 열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또 어떠합니까? 이거 뭐야? 이런 유교적 가치를 지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찬하는 거지. 또 증자, 민삼, 증삼, 민자, 증삼도 그때 나왔잖아. 증자같이 하리라 조홍시가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자로 나오는 게 누구야? 왕상, 맹종, 증자 뭐 이런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어때? 증자와 민삼, 증삼과 민자 이 사람들도 뭐야? 이제 효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그 두 선생의 모습. 저녁 잠자리와 새벽으로 문안한데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지? 뭐야? 혼정신성? 혼정신성 하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지. 사실 이게 오전 시간에 보면 사자성어를 많이 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내용은 뭐야? 3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군신유이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간엄에 듣는 임금, 충성을 다하는 신하, 인과 의의 사이도다. 인과 의리에 산다는 거지. 문덕을 숭상하고 무기를 감춰두니 백성이 그처할 것을 얻었도다. 자, 이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덕을 숭상하고 싸움, 전쟁을 일으킨다는 밭 갈아 밥 먹고 우물 파서 물 먹는 배불리고 배두드리는 태평성대. 자, 배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거 뭐라 그래? 격양가를 부른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걸 한포고곡이라고 하지. 요순 시절 역시 또 나오지. 태평성대의 대명사 요순 시절. 보통 태평성대 하면은 뭐라 그래? 희황성대라고 그러니까 복희황대. 태평성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순시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3대 1월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3대는 하은조 세나라를 얘기하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지. 중국고사에 나오는. 자, 그래서 요순 시절을 회복한 그 광경은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기른이 반드시, 기린은 뭐였어? 이제 성인이 태어난 거를 암시하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지 동물원 기린이 아니라고, 상상 속의 동물이야. 자, 그래서 기린이 반드시 오고 공황이 늠름하게 오니 이건 성인이 태어나의 징조인 거지. 성인이 태어나의 징조. 그 상서로운 모습, 성인이 태어날 모습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가 있어서 나라가 잘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예찬하면서 성인이 태어날 것 같이 태평성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사장 부부유별. 사실 수능에 사장 나오겠냐? 안 나와.
수능에 이런 좀 구시대적인 사고를, 전분대적인 사고를 담은 부분은 안 나올 때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자. 봐봐. 남자는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고 여자는 시집을 가니 이는 하늘이 정한 배필이래. 쌍기러기를 들고, 옛날에는 이제 쌍기러기 이제 나무로 깎은 거 이제 그 결혼식 때 놓고 그랬지. 그래서 들고 두 성이 합함에 길한 날에 택하니 부부의 정이 마치 검은 고와 비파를 돋리는 듯.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소위 금슬이라고 그러지. 검은 고금, 비파슬, 그래서 금슬이 좋다라는 게 이거지. 부부가 서로 따르도다. 아, 활악한 관계와는 그 어떠합니까? 평생 함께할지언니 평생 함께할지언니 그 언약하는 모습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여긴 그래도 부부 이별을 좀 좋게 표현을 했지.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자. 자,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형과 아우는 서로 아끼고 시기함이 없으며 안에서는 싸울지언정 밖에서는 업심여김을 맡고 생사간에 서로 우애를 한다. 원래는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장유유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저게 들어갔지. 바뀌었어. 그러니까 오륜과 중에 일부를 보면은 이제 오륜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형제간의 우애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요거는 그런 사례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우애주도다. 형은 아우에게 공손하고 아우는 형에게 순종하여 질서가 있어 활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사양하는 관계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백이숙제 두 성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백이숙제는 뭐 형제인가? 형제는 아니고 형제는 아니잖아. 어쨌거나 수영산에서 굶어 죽은 은나라 왕족이지. 끝까지 이제 자기 임금편에 서겠다 해가지고 문왕이 이제 그 은나라 멸망시킬 때 그때 이제 끝까지 은나라 편에 선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충신의 대명사인데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붕우유신. 좋은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는데 착한 일을 택할지니, 그러니까 착한 좋은 벗을 택해야 되는데 그 더불어 나를 보충하고 그 선으로 나를 책함에, 책한다는 건 나를 책망하고 다스리는 거지. 오랜 벗을 잊지 않아야 된대. 술이 있으면 걸러오고 술이 없으면 사다가 술을 함께 마시고 춤을 추니 그 정성을 드러내는 광경이 어떠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안평중의 좋은 사귐. 안평중 거기 보면은 뭐야 이제 그 얘게 그 뭐야 거기 인물 나오지. 제나라의 상대 보이고 이름은 영이고 하는데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는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랫도록 공경하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체가 형태로 쭉 지은 오륜가야. 사실 오륜가는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또 경기체가 형태의 오륜가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또 가보자. 페이지 64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시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연정가 계열이지. 연정가는 뭐야? 보통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보통은 이제 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연정가와 이제 연군가 계열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연정가를 나타내가지고 충군가랑 헷갈릴 일은 없지. 보통 작자미상이거나 여자 화자이거나 그러면 여성 작가이거나 그러면 어때? 연정가 계열이지. 뭐 연군가는 사대부 이름이 나오면 되는데 예전에 그 얘기했나? 박효관, 김천택, 김수장 나오면 그거는 보통은 연정가의 확률이 높다. 물론 지난번에 나왔던 그 누구야? 누구였냐? 김천택이었나? 네. 그 사람 거는 어때? 충군가적인 면모를 지니긴 했지. 내용 자체를 그렇게 임금이라고 딱 명시를 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벼슬살이하는 사대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박효광, 김수장, 김천택이 나오면은 연정가 계열로 본다. 님이 나왔을 때. 요건 어차피 작담 이상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연정가지. 내용을 한번 보자. 연 심어 시를 뽑아. 자, 연을 심어 시를 뽑아 긴 녹군에 비비어 걸었다가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 가뭄에 오리다. 사랑이 그쳐갈 때 그걸 메어가지고 어때?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는 마음으로 메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뭐 특별한 내용 없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도 보면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서 지척이고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고 마음이 천리 오면 지척도 천리로다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대꾸를 이루지 앞뒤가 서로 대꾸를 이루어 우리는 각재 천리요니 지척인가노라. 우리는 각각 천리에 있으니 오히려 어때? 지척 마음만은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각재는 각각 위치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오늘 나갈 거는 다 나갔는데 그 뒤에 나머지 건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저거 출력해 줄게. 정석가하고 저거 뭐야? 황계사. 황계사 두 가지 같이 나가자. 자, 황계사부터 한번 나가볼까? 황계사 봐봐. 황계사. 자, 황계사는 이제 작가 계열의 12가사 중에 하나지. 작가라는 건 뭐야? 보통 한소리에서 발전해가지고 가사 계열이랑 되게 비슷한데 뭔가 한소리 하기 전에 짧게 이게 이풀 때나 노래 하기 전에 이제 좀 연습할 때 많이 쓰는 짧은 노래들이야. 원래 판소리는 되게 길잖아. 그래가지고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짤막짤막하게 나누는 것들을 보통 이제 작가 계열이라고 불러. 그게 발달해서 오늘날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보통 얘네들의 특성은 짜집기 노래가 되게 많아. 이게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합쳐놓은 것도 많고 사실 정석가 같은 경우에도 뭐랑 같아? 서경별곡 일부랑 되게 유사하잖아. 맨 마지막 년이 서경별곡 2연이랑 완전히 동일해. 내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파트가. 근데 그거는 열애로 치고 어쨌거나 이런 작가 계열들은 보통은 우리가 요번에도 들어온 제비가 수능 특강에 들어온 제비가도 작가 계열이지. 그래서 뭐야? 뭔가 이제 흥보가 일부를 이제 가져서 차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지 보통 작가는. 내용을 보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연정가 계열이지. 자, 여기 내용 봐봐. 일조 난군, 일종을 하루아침에 난군,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 끊겨버리니 요런 한자들은 좀 익숙해두면 좋아. 요것도 실제로 어때? 작년 수능 특강에 그대로 나온 거야. 그 황계사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작품 중에 하나였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 되면 좋아. 자네 일정 정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오더냐? 이하에야 말해줘서는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는 뭐야? 후렴구 파트지.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지져 못 오는가? 못 오는 이유들을 쭉 열거를 하지. 그러다가 어때? 언제 올 것이냐? 불가능한 상황까지 열거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야. 못 오는 이유들을 쭉 열거하다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거야.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 가진 않아. 자,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지져 못 오는가?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는가? 이거는 뭐야? 도연명의 사시라는 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쓴 거야. 춘수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는가? 하운 여름 구름이 닭이 봉봉우리에 많으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이거 고운몽의 내용인데 사실 고운몽의 내용이 약간 와진됐지. 성진이는 맞는데 육관대사는 성진이 스승인데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쨌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 자, 그리고 이 부분이지.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나래를 둥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요. 그림으로 그린 수탉이 이제 목을 에우리어 사경일점. 사경일점은 뭐야? 우리 그 비문학에 나왔잖아. 그렇지? 작년도. 자, 사경일점에 날이 새라고 꺾이어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그리 어리하여 아무오던고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야? 닭이 울면은 올 것인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너는 죽어 황마수가 되고 나는 죽어 돛대선이 되어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바람 불고 물결 튀는 대로 어한덩실 떠서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지. 황마수와 돛대선으로 각각 비유하지. 그리고 저 달아보느냐 임계신데 명희 밝은 빛을 빌리려면 나도 보게 추월이 양명이 하니. 자, 여기 또 뭐야? 이제 도연명의 사시 중에 추월에 나왔지. 그래가지고 겨울만 빼놓고 나머지 세 개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쓴 거야. 어디를 가서 내 아니 오더냐 해서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뭐 같이 섞어가지고 문제로 낼 확률이 좀 있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정석가가 가장 대표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겠지. 정석가 보자. 이거는 이제 고려가였지, 정석가. 자, 정석가의 내용 앞에 부분은 서사인데 딩아, 도라, 당금, 개사이다. 징을 딩이라고 썼지 국외음화가 아직 안 됐지. 자, 징과 돌은 금석악기의 이름, 그러니까 돌과 새로 된 악기의 이름을 표현한 거일 수도 있고, 옆에 보면 연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표현한 거일 수도 있고, 선왕선대는 태평성대를 의미하지. 그래서 아와 지다. 자,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나올 건데 우리가 아, 어, 지다 형태는 현대문법에서는 뭐야? 이거 뭐를 나타낼 때 써? 본보조용언 해가지고 피동 나타낼 때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야 원래는. 근데 이제 고전문법으로 가면은 아, 어, 지다가 어떤 의미로 쓰여? 뭐뭐고 싶다라는 의미로 쓰여. 요거는 이제 고전시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전문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도 뭐뭐고 싶다야. 뭐뭐 아어지다는 뭐뭐고 싶다의 내용이야. 그래서 태평성대의 논이 아와지이다. 놀고 싶습니다. 그 밑에도 여해 아와지이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어법이지. 이별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실제로는. 자, 그래서 보자. 앞에는 서사나 특별한 내용 없지.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부터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면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면은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북한이 미국을 점령하면 그러면 주겠다는 거야? 아니지. 그냥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 나 너랑 이별할게. 뭐? 북한이 미국 점령하면 내가 이별해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삭삭기, 바삭바삭이란 뜻이 음성상징어야. 새모래, 가는 모래, 별해는 벼랑이란 뜻이야. 나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 영어고.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고운 밤 5대를 심고이다. 반복 한번 했고 고운 밤 5대를 심는데 모래에다가 밤을 구워가지고 심으면 싹이 나겠어? 안 나겠지. 근데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돋아가지고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유덕하님을 여의 아버지이다. 여이다 무슨 뜻이었어 우리 기억나? 이별하다 세 가지 있었지. 이별하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부모님을 여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딸을 시집 보내다. 딸 언제 여일 거야? 라고 하면은 딸을 시집 보내다의 의미로 쓰여.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되게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야. 자, 그래가지고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반어지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 보자. 자, 옥으로 연꽃을 새긴대.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에 적붙여서 그 꽃이 삼동은 두 가지로 해석해. 한자어는 여기서는 세묶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앞장가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게 한자가 뭔지는 몰라. 근데 보통은 세묶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삼동은 또 어떤 의미도 있어. 우리 고전시가 보면은 뭐 있어? 삼춘, 삼하, 삼추, 삼동이 있잖아. 자, 삼춘은 봄, 음력 1에서 3월, 삼하는 4에서 6월, 그래서 봄, 여름. 그리고 삼추는 뭐야? 7에서 9월, 그리고 10에서 12월인데 삼추는 다른 의미로도 쓰이지. 이게 가을 말고도 뭐를 의미하기도 해? 3년을 의미하지. 추는 해를 세는 단위로도 쓰이고 혹은 또 어떻게도 쓰여? 이제 가을, 개월수를 나타낼 때도 쓰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삼동을 겨울에 피어야지만 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세묶음이 피어야지만 으로 해석하기도 해. 그래서 옥으로 생긴 연꽃이 바위에 접붙여서 꽃이 피어야지만 인과 헤어지겠지.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2년과 3년은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도 생성의 상황이야. 뭔가 만들어지는 거지. 접붙여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막 이런 거. 그러면 반대로 4년과 5년은 뭐야? 사라지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봐봐. 무쇠로 철릭은 무관의 옷이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무관의 옷을 말아내서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헤어지겠다. 이거는 없어지는 거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 무쇠로 또 한소, 큰 소를 지어서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나는 산에다 놓고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지만, 철로 된 풀을 먹어야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지. 근데 소멸의 상황인 거지.
아까는 생성의 상황이고 뒤에 두 개는 소멸의 상황이야. 유독하신 님을 헤어지겠다라는 건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년은 서경배곡 뭐랑 똑같아? 이연이랑 똑같은 내용이지. 어떻게 돼? 고소의 바위의 지신들. 고소는 여기서 뭐를 의미해? 사랑을 의미하지. 고소는 어때? 보통은 옛날에는 이 끈으로 이제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지. 이 구슬이 바위는 뭐를 의미해? 시련이지. 시련을 만나가지고 사랑이 시련을 만나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야? 이별이지. 근데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데 끈은 뭐를 의미해? 사랑에 대한 믿음, 신뢰.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부분이라고 보지. 근데 이거는 성경배국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짜집기 노래 느낌이 나. 그래서 어쨌거나 고소리 바위의 지신들, 즉 사랑이 시련을 만나 이별하게 된대. 긴 땅 그칠이니까 무슨 뜻이야? 사랑에 대한 믿음은 끝나지 않는다. 그칠이 이익가는 서리법이지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또 주문회를 외우봄 여신들. 자, 봐봐. 고전문법 할 때 다시 정리해 줄 거지만 우리말에서 봄, 곶, 옴, 옷은 강조를 나타내는데 이게 전미사 자리에 쓰이면 뭐라 그래? 강세, 전미사. 선어마러미에 쓰이면은 느낌, 선어마러미. 강조를 나타내는 선어마러미인 거지. 그 다음에 강조, 조사 자리에 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는데 사실 우리말은 이게 딱 명확하게 고전문법에서 구분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우리가 현대식으로 하니까 어머는 어미나 선어마러미, 어미나 조사나 접사자리 세 가지 다 쓰이네?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 부르지만 사실은 저기 강조를 나타내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강세전미사는 어떻게 돼? 달아, 높이, 곰, 도듯이 하고는 뭐야?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린 덕후에 금을 아니 악기 높다 악기다에다가 악기 나 옷 다 해가지고 악기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끼는구나 이렇게 감탄형 어미로 쓰이는 거고 또 부모 곧 아니시면 이건 전미사 비슷하게 가지만 단어 밖에 붙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 이제 조사로 보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앞에 말에 강조해 줄 때 쓰이는 경우인데 접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미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 쓰이기도 해가지고 강세전미사 내지는 느낌선언마름이 강조조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곧, 봄, 옷, 옴 이런 거 나오면 아 강조구나. 우리 많이 나오는 거 저런 거 있잖아. 달아 높이곰 도도사 머리곰 미초사 멀리 미초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외오곰 외로이 이렇게 강조할 때 쓰이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외로이 여신들 여다는 가다 살아가다라는 뜻이지 우리 보통은 여다를 많이 쓰는 게 지난번에 구름 종류 정리했을 때 열구름 있었잖아. 지나가는 거. 이 여다가 가다 지나가다 살아가다야. 승민아 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때? 그 살아간들 신이 땅 그치리니까 믿음이 그치겠습니까?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요거는 오관산이랑 같이 정리해 놓으면 좋은 작품이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봐보자.